안녕하십니까. 학교 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어제 라이브 하는데 어떤 분이 마사지 창업 비용 얼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옛날 영상에 다 있다고 찾아보시라고 말했는데 또 못 찾을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코로나 전에 차렸을 때는 그때 1,500만원 정도에서 조금 더 줬어요. 제가 욕심이 생겨갖고 조금 더 해갖고 한 1,700, 1,800 줬나? 인테리어는 그렇게 줬습니다. 근데 지금 하면 얼마 하냐?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이 제일 크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욕심을 많이 내면 비쌀 거고, 제 생각에는 2천만원 기준으로 싸게 하면 한 2천만원 기준으로 더 싸게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많이 부린다 하면 계속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업체를 잘못 선택하거나 한국 사람한테 눈탱이 맞으면 더 비쌀 수도 있고, 베트남 업체도 눈탱이 치는 업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도 있어서 잘 판단해야 돼. 싸면서도 시공 능력 있고 뭐 많이 해봤고 그런 업체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게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공사만 3번 해보니까 3번밖에 안 해봤어요. 3번밖에 안 해서 제가 뭐 공사에 대해서 다 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첫 번째 마사지샵 할 때는 그때는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임대를 한 집이 방이 없었어. 그래서 방을 만들었어요. 가벽을 세워서. 인테리어비 좀 들어가지요, 그죠? 그 다음에 네일샵 차릴 때는 바닥이 엉망이었어요.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았어. 바닥이 희한해, 구조가. 이렇게 갑자기 인도에서 가게 올라갈 때는, 가게 들어갈 때는 또 올라간 다음에 가게 한 50% 지나면 다시 내려가. 이상하죠? 바닥이 이상했어. 그래서 저희 가게 수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입구에는 바닥이 돌이에요. 돌인데 한 중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나무로 바뀌어. 그거 다 바닥 맞춘 거예요. 맞아, 바닥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만든 거야. 왜 그렇게 바닥이 돼 있지? 뭐 집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리고 천장도 2층까지 뚫려 있었어요. 2층을 다 막았었어야 돼. 그래서 또 2층에도 천장을 만들었지. 천장을 또 만들었고, 그리고 사이드 옆에 벽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단도 원래 가게 중간에 있었어요. 2층으로 가게 2층에 있어서 계단이 이러면 불편한데, 그래서 그 계단을 부숴버렸어요. 부시고 네일샵 출입문 오른쪽에다가 집주인 계단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공사만 몇 개 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어. 네일샵은 한 2,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요. 지금 수지 스파는 그러면 2,500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거는 판단해 보십시오. 수지 스파는 그런 대규모 공사가 없었어요. 찾다가 계약한 이유가 너무 깨끗했어. 손볼 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토목 공사 알아야 되나?
어? 나무 들어가고 뭐 시멘트 들어가고 기초공사 할 게 없었어.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 들어갈 거는 기초공사 끝나면 그다음에 간판 달죠. 그러니까 이게 시가야 시가. 횟집 시가도 아니고 자기가 간판에서도 잘 선택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랜차이즈처럼 뭐 5천만원 주고 1억 주고 한 번에 하는 경우는 눈탱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팔거든. 자기한테 자기가 5천만원 좀 해줄게, 1억 좀 해줄게. 그게 뭐 나쁜 말로는 눈탱일 수도 있고 좋은 말로는 노하우 공유 그렇게 해서 뭐 싸게 공사해서 이윤을 남기를 하나?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공짜 없어서 남한테 의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좋아. 직접 해야 싸게 할 수 있지. 남한테 맡기면 그 사람은 남는 거 없는데 그거 왜 도와줍니까? 진짜 친한 사이거나 뭐 진짜 형 동생하거나 진짜 뭐 서로 윈이라는 관계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무작정 이렇게 베트남 다낭에 와갖고 자기 사업하고 싶은데 좀 도와줘라, 얼마면 됩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한 1,000만원이다 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하겠는데 그러면 1,000만원만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렇게 할 착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 원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순수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뭐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람 찾아가서 싸게 하겠다라는, 일단은 그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싸게 하고 사기 안 당하려면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하세요. 자기가 하기는 싫고 귀찮고 모르겠고 그러면 비싸게 해야 되는 거죠. 빨리는 하고,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고 돈은 있는데 모르겠다, 빨리만 좀 차려주시오 하면 돈 주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거죠. 정해진 돈은 없지만 한 최소 한 1,500만원 2,000만원 들어갈 것 같다. 최소 들어. 또 막 용구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 뭐 침대부터 사야 되고 뭐 이거저거 사는 게 엄청 많이 사야 돼.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 그게 엄청 귀찮아요. 그게. 은근히 살 게 많아. 신경 쓸 것도 많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금이다, 타임 이즈 골드다. 그러면 뭐 돈 주고 맡기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자기가 직접 하면 싸게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빨빨 돌아다녀야 돼. 바빠요. 안 바쁠 수가 없어. 그리고 베트남 장사에서 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정말,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을 알아야 돼. 이거는 좀 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후진데 사람 없는 데는 이 정도 싸야 되고, 이 정도 싸는 게 맞고, 저기 사람 많은데 유동성 인구 많고 관광객들 많고 그런 데는 다 비싼 이유가 있어요. 손님 많은 대로. 그러니까 행인이 많을수록 임대료가 비싸요. 그리고 로컬 상대로는 하면 안 돼요. 로컬 상대로는 힘들어. 로컬 상대로 장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로컬 상대로 장사하는 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로컬 상대로 장사 잘 되는 데는 음식점
좀 이국적으로 한국 스타일로, 그다음에 한국적으로 카페 뭐 이런 거는 좀 되긴 해요. 근데 나머지는 술집이라든지 베트남인을 위한 술집. 베트남 사람들 술 많이 먹으니까 술만 마십니까? 안주도 많이 먹으니까 맛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다가 또 까먹었어. 무슨 얘기 하다가 까먹었어.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영상으로 올린 거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만 해야 되나? 갑자기 머리가 정지가 됐어. 뇌가 정지가 됐어. 무슨 딴 생각하다가 다 지금 뇌가 정지됐어요. 하여튼 뭐, 임대료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임대료 맞다. 중요한 얘기. 임대료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대료는 고려할 게 첫 번째 가격이긴 해요. 가격이긴 한데, 얼마 전에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른 다낭 이쁜이 채널에서 나온 사례인데, 나가라 그랬잖아. 집주인이, 그러니까 한국 사장님이 호텔에다가 뭐 카페 한다고 마사지 한다고 뭐 이것저것 투자를 다 했어. 근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어. 새 집주인이 나가래. 그래서 억울한 거지. 억울한데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라면 나가야 되냐? 예, 맞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가 그냥 우리가 집주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서를 쓰긴 씁니다. 전부 다 임대차 계약을 쓰는데 그게 효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두 계약한 거랑 똑같아.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새 집주인이 그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노파심이 생겨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공증해야 돼요. 공증. 저도 그런 문제가 있을 뻔은 아니지.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알아본 거예요. 저도 수지 네일샵은 이거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옥수도 처음에는 와이프도 베트남 사람인데도 아니 계약서가 있으면은 계약이 유지되는 거지 이렇게 나갔다고.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 확실해야지, 그죠?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변호사에 전화해 보니까 변호사가 얘기해 주더라고. 공증해야 된다. 공증 안 하면 헛방이다. 그래서 급하게 공증을 했어요. 다 해놨어. 마사지 샵도 공증받고 네일샵도 공증받고 저희는 공증을 다 해놨어. 공증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는 많고. 자, 그래서 마사지 샵을 뭐 1년에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본전을 다 뽑고 이익을 남기고 할 거면 공증 안 해도 돼요. 귀찮은데 말라고 합니까 그거? 6개월 만에 뽑을 거고 1년 만에 다 뽑을 건데 그 귀찮아서 왜 해요? 뺏기면 뺏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면 뽑아내는데 자기 원금을 회수하는데 턴어라운드 하는데 뭐 대박 나면 한 6개월, 대박 안 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5년을 계약한다고, 그죠? 5년을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물론 5년을 계약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5년치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계약할 때 다 다른데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 6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 그런 계약을 해요. 그러면 뭐 집주인이 바뀌어서 뺏겠다 치더라도, 공증 안 해서 뺏겠다 치더라도 월세는 사실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얼마 안 날릴 수도 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를 자기가 뭐 싸게 해도 눈탱이 맞으면 짜증이 나는데, 또 비싸게 했는데 또 세주입증이 나가래. 그러면은 눈탱이를 2번 연속 맞는 거야. 이중으로 맞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하세요. 잘 인테리어도 싸게 잘 하시고, 계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을 공증을 받아야 된다. 공증 안 받으면 헛방이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사지 창업 비용 얼마예요? 몰라요. 모르겠고, 싸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 만큼, 비싸게 하면 비싸게 있을 만큼, 어떤 사람하고 접촉해서 어떤 사람하고 계약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마사지 샵을 번외로 도착했으니까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마사지 샵 돈은 되죠. 돈은 돼. 왜냐하면 베트남 노동비가 싸니까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받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돈 많이 남겠네 해서 마사지 샵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 마사지 샵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마사지 샵을 2번째 해보지만 마사지 샵이 어려워요. 네일샵도 물론 어렵지만 네일샵은 더 어려워. 마사지 샵보다 쉬운 게 없어. 난이도는 네일샵이 더 어렵고 마사지 샵이 더 쉽긴 한데도 둘 다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 직원 뭐 물론 돈 많이 주면 돼요. 월급을 다낭 최고 수준으로 줘버리면 다 와.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업이익. 이윤. 영업이익이 안 남는다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사 비싸게 했어. 눈탱이 맞아서 공사 비싸게 했어. 임대료도 또 속아서 눈탱이 맞아서 빨리 계약한다고 해서 급하니까 한 1000만동짜리, 예를 들어서 1000만동짜리를 뭐 1500만동 2000만동이 계약한다거나 비싸게 또 계약한 다음에, 자 이제 세팅 다 했어. 겨우겨우 해서 한 달, 2달 준비해서 공사하고 뭐 이거저거 하고 세팅 다 했어. 자 그러면은 직원들을 수급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기 급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직원이 이제 안 구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또 직원 월급 많이 줘야 돼. 그럼 직원 월급도 많이 주면 잘하냐? 글쎄요. 그거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마사지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개개인의 성격이야. 성격. 물론 마사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이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태도, 그거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마사지 샵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마사지사 한 30명 40명 들고 30명 40명 이렇게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하다 생각해. 능력자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잘 안 구해져요. 떼시 이제 3주 남았다고 뭐 요즘에는 거의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설 지나면 하지 뭐 이런 분위기야. 뭐 올해 다 간 분위기야. 연말 분위기야. 아직 뭐 그러진 않는데 뭐 하면 다 미뤄.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일을 다 설 이후로 미루자. 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많이 남았는데 한 3주나 남았구만. 3주면은 거의 한 달인데 다 미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아니 요즘에 창업하기 한다는 베트남 다낭에서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찾아오시기도 하고, 라이브에서도 처음 보는 아이디도 나와서 뭐 뜬금없이 물어보길래 대충 얘기해 드렸는데, 시간이 남았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영상에 다 있으니까 옛날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뭐 제가 친절하게 오른쪽 위에다가 달아줄 순 없어요. 직접 찾아보세요. 그 정도 좀 열정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남이 떠먹여 주면 뭐 남이 다 떠먹여 주겠지 하는 그런 거보다는 진짜 빨빨빨빨 돼야 돼. 자기가 절실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를 하나 얻지, 그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한국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벌써 들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 1, 2년 된 것 같아. 근데 요즘에도 뭐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뭐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있지, 주식도 뭐 그냥 써지. 대기업에서 월급을 많이 주나 임금 동결이나 해갖고, 삼성전자 이번에 삼성 반도체입니까? 임금 동결한다며 임원들. 임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 동결하는 거, 이건 마이너스지. 월급이 깎이는 거야. 그 회사가 지금 안 좋은데 뭐 보너스 나가겠습니까? 그럼 지금 대기업에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1차 밴드 2차 밴드는 똑같지. 더 짜내겠지.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 나라 나의 조국에서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안 좋은데 어떡해. 우리가 지금 뭐 쉽게 생각해서 이민이라 생각합시다. 뭐 베트남은 이민이 안 된 나라지만, 그냥 쉽게 이해할게요. 그냥 이민이라 하면, 우리가 이민 가는 이유는, 저도 이민에 대해서 한참 고민 많이 할 때 2018년에 이제 한국 생활 그만하고 떠나고 싶다라고 고민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답이 없는 거야. 자기가 답이 없어서 환경을 바꾸고 싶은 거야. 장사든 뭐 결혼이든 뭐 인생에 대해서도,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그만하고, 한국에서 장사를 그만하고 이제 외국으로 떠나는 게 맞는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은 없어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하는 만큼.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국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한 번은 해봤거든요. 한 번 딱 가게 한번 차려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베트남 생활도 장점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살고 있는 거고, 환경적인 문제도 한국에 있으면 깨끗하지만 좀 불편한 환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라가 더럽긴 하지만 좀 편안한 환경이 있어.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선택을 했고, 지금 횟수로는 5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매너리즘이 좀 왔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뭐 또 그렇다고 한국 가기는 싫고 뭐 그렇습니다. 자, 거의 이제 한 7시 다 된 것 같아요.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